구독자님들께 베리베리라는 그 수제 과일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수제청 만드시는 사장님이 우리 사건을의 아주 찐팬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사건 의뢰몰 광고에도 아마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배도라지 생강 대추청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차로 먹어봤더니 한 4가지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묘하게 어떤 조화가 좀 있어요. 저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이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강을 착즙을 해서 이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다른 재료들하고 어우러져서 이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사장님이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서 수제 작업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거라고 하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이 있고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레몬청도 있고요, 자몽청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레몬청 같은 거 요거 한 가지 왔는데, 요거는 시원하게 얼음 타고 레모네이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면 아주 향긋하고 시원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건의뢰 구독자님들이 이거 구매하시면요, 탄산수도 하나씩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건의뢰 구독자입니다 하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정성이 가지 않을까. 한 번 손댈 거 2번 손대 가지고 또 양도 한 번 집었던 거 2번 집어서 넣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베리베리 수제 과일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조금 황당한 사건인데, 예. 물론 내용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여성한테 교제를 한 그런 사건인데, 그 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그 남성의 직업이 현직 검사라고 해요. 예. 네,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형사처벌은 안 받죠. 예, 처벌은 안 받는데요. 어쨌든 이게 공무원들은 약간 품위 유지 이런 개념이 징계사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받은 게 정직 2개월이라고 합니다. 현직 검사인데. 네. 그러면 법무부에서 검사 징계 주려면 그 징계 법무부에서 해요, 그건. 그렇죠. 징계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지는 건데 정직 2개월이요? 네. 그럼 2달만 검사 쉬었다가 또 다시 돌아가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 중징계, 정직 이상이면 중징계거든요. 중징계죠. 예. 중징계면은 진급하는 데는 좀 차질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 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가끔 소청위원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징계위원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지만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하고 행정 업무를 하는 공무원하고 물론 누가 중요한 차이가 있겠냐만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나 교정 공무원이나 검사,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고도의 좀 더 이렇게 윤리성, 도덕성이 징계에 좀 투영이 된다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찰은 교수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경찰 가면 끝장난 거잖아요, 인생. 근데,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다 그렇지만 거짓말 한 거잖아요. 예, 자기가 기혼자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나서 성적 뭐가 했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돈도 빌려갔다고 돈도 빌려갔어요?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 주장에 따르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도 빌려간 뒤에 안 갚았다 이런 주장도 해요.
이게 오로지 징계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형사입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잘 그렇죠. 해석하면. 형사입건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이런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위나 경감쯤 되는 간부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의 집에 보내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이런 상황이면 정직에서 끝났을까요? 집에 갈 정도의 징계가 떨어질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그냥 중계 중징계가 떨어지는데 본인이 못 견디죠. 그렇죠. 본인이 못 견뎌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나는 이 검사가 총각행세하면서 유부남인데도 총각행세하면서 그 여성을 속이고 만났다는 것도 나쁜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빌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유부남인 사실이 이제 들통나서 그 이후의 행위가 저는 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짓을 했냐면 맞아요. 그 나 교제했다는 거 이런 얘기 밖에 알리지 마라. 이제 문제 생겼음에도 입 불구하고 다물어라. 네. 그 다음에 입 다물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여성하고 사면 형편이 내가 안 좋으니까 2천만 원 줄 테니까 진정 같은 거 취하해달라 그러면서 끝없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피해 여성 고소 알려준 여성을 그렇게 누른 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이후의 행위가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먹고 떨어져라.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그죠? 네. 그 바람 난 게 부인이 있는 거 알고 나서 여자분이 알고 나서 청천벽력이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장모와 부인은 돈을 못 버니까 에? 내가 바람을 피워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 만나셨던 그 여성분한테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장모하고 자기 아내가 돈 못 벌으니까 나는 바람 피워도 된다. 네. 뭐 이런 총 맞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 대한민국 검사하면 이거 문제 있다 진짜. 언론 기사에 나왔으면 그거는 팩트 아니에요. 와 이거 황당하네. 네, 기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그 정도의 장모 그러면 처갓집 결론은 장모는 처갓집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처갓집하고 마누라가 맞벌이도 안 하고 처갓집도 해서 뭐 부자가 아니라 나 못 도와주면 바람 피워도 되는 거구나. 예사고 방식에는. 논리구성이 참 황당하네요. 총 맞은 놈이 대한민국 검사하고 있었네 진짜. 아니 텐션을 좀 하나로 통일을 하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차라리 이렇게 하던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무슨 뻔뻔하게 나 바람 펴도 되는데 미안하지만 2천만 원 받고 조용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너무 안 느껴진다 이러면서 이제 진정을 이렇게 폭로도 하고 그렇게 되셨던 것 그럼 같아요. 그게 이제 화난 이유인 거죠, 이제. 그렇겠죠. 그 피해자 입장에서 더 열받게 한 게 이제. 그러니까. 예. 아이. 그리고 교제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또 서명까지 받았어요. 각서에다가. 각서까지 받았어요? 아주 검사하면서 배운 거 요상한 쪽으로 써먹네요. 법률 전문가. 근데 이런 각서는 법률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사회위생 상규상 적합하지 않은 거 부적절한 거는 각서 1000장이라도 써줘도 돼요. 만장 써줘도 됩니다 그냥. 이게 참 이런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어. 근데 정직 2개월이 너무 싼데 이거. 근데 또 이 여자분이 조금 더 답답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청원을 넣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이제 이렇게 화가 나게 했으니까 진정서를 2천만 원 받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진정서를 내가 냈는데 그럼 이게 좀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랑 법무부가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청원을 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늘어졌구나. 받고 그냥 시간 끌었구나 이게. 근데 중앙지검 관계자는 그 얘기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 내용이나 진행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못 밝힐 게 뭐 있나요? 언론사에서 물어봤으니까 요까지 나온 것 같아요. 답변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이것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아까 염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적어도 경찰, 검찰, 판사라든지 어떤 수사기관, 이 법으로 밥을 먹는 공무원들은 적어도 법규 위반 관련해서는 뭐 가중처벌까지는 못한다 치더라도 가중하는 거는 또 그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징계 사유에서는
상관없거든요. 그거는 형사처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징계에서는 좀 강하게 해도 상관없고 그걸 취하고 있는 게 경찰 맞아요.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끝이에요. 네. 그냥 가능하면 그냥 그 해임하는 형태. 이렇게 강력하더라고요. 해임하는 네, 형태로. 엄청 근데 또 물론 또 거지 같은 게요. 소청 같은 거래요. 행정 절차, 행정 소송을 하거나 소청을 하면 또 거기서 대다수가 해임했던 사람들을 또 뭐 정직 뭐 3월 뭐 이걸로 해가지고 또 살려주더라고 대다수가.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다른 공무원하고 형평을 자꾸 맞춰요 또 그 행정 소송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행정학 책을 좀 많이 보는데 이거 뭐 이론에 국한된 거지만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소청위원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 한두 명밖에 안 들어가요. 소청위원이 뭐 3명이면 1명, 뭐 5명이면 한두 명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를 기반으로 소청을 구성을 하더라고요. 지금 소청심사위원회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오는 분 저때 가보면 그쪽 관계 외부 인사지만 그 관계자예요. 전직 경찰서장 출신 뭐 박사님이나 뭐 이래갖고 오셔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외부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약하다는 느낌. 아 외부인이라는 타이틀로 오는데 네. 그 사람 속된 말로 그 사람 똥구멍을 까보니까 전직 경찰 출신 학위 받은 외부인은 사람이 나 맞잖아요. 같은 교수님도 사람이네. 외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소청 위원으로 간다면. 그 위촉 그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외부인 안 했어요. 교수님 외부인이잖아요. 그거 응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 불편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성향 자체가 거기 가면 용서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는 네. 따져볼 수 있겠다.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교수님 말씀드린 예를 들어 경위가 만약에 사고가 터졌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이분이 이걸로 불륜 그러니까 바람을 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쪽은 바람 난 게 아니고 피해를 당하신 거죠. 피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를 친 거죠. 이제 그럼요, 그럼요. 사기란 건데 옛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 저 혼인빙자 사기야. 이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럴 때 경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면 제가 알기로는 승진이 완전히 막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진 끝이에요, 그거. 끝이잖아요. 네. 근데 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줄을 잘 타면 돼요. 부부장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에 걸렸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승진 못 한다 그러는데 제가 교수님 말씀드리지만 검사는 어디 가도 검사잖아요. 지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여튼 이런 검사가 있다면 이거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우리나라. 아, 슬프네요. 근데 피해자 여성분이 빨리 그 일상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친구분이 본인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건 본인이 하셨구나. 아유 속상하겠네. 오래 안고 있으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 네. 이럴 때는 박사님 자가 치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피해를 입으면 너무 이런- 믿은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면 이런 경우 네. 진짜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자가 치유. 그건 알았겠죠. 검사였던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미혼의 검사라는 생각을 했다면 엄청나게 저 꿈을 높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검사 사모된다는 그런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는 뭐 다른 정보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지금 기사 난 것만 봤을 때는 이분이 분노한 포인트가 이제 뭐 사실 남자랑 여자가 만나다가 헤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하고 뭐 사랑을 해도 이제 그것은 뭐 어떤 경험으로서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이별의 아픔을 좀 감내하는 정도가 될 텐데 이분은 이렇게 알고 나서 이 남성의 행태에 굉장히 분노를 사후행위. 네, 그거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없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실제로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정말로 미안하다고 해도 그게 정말 내가 사랑했던 너한테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는 게는 될 수가 없죠, 이제는. 이 그렇죠.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해, 강제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밖에는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영원히 사과는 이제 못 받는 거지, 그거. 진심 어린 사과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털고, 예, 물론 뭐 말이 쉽다 이렇게 하겠지만 있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분한테 자꾸 진정 사과를 원할수록 더 상처를 받으실 것 아니 같아요. 차라리
아유, 내가 그냥 똥 밟았다 그냥. 자, 그리고 정말 다행이다. 저거 사람같이 하는 거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갖고 더 오래 갔었으면 내가 더 꼬일 뻔했다. 이런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그 딱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대신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재벌 아들인 줄 알고 여자분이 사귀신 거예요. 재벌 아들인 줄 알고 남자를 사귀었는데 사기꾼이에요. 네,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분 삥을 뜯어갖고 그 다음 여자분한테 쓰면서 이제 결혼하자. 뭐 내가 뭐 무슨 5대 그룹의 4세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자식들이 4세를 얘기를 해요. 3세까지는 안 해. 3세까지는 노출이 되잖아. 노출이 된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4세는 안 나오지 아직. 네. 근데 이제 그 집 성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그룹은 뭐 김가, 어디 그룹 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아. 성씨도 맞는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막 사기를 친 거예요. 쳤는데 이제 결혼 날짜까지 잡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린 분이 피해 얘기 한 1억 5천이 넘어간 거예요. 영끌이에요. 완전히 다 끌어다가 다 갔다는 거예요. 카드값까지 다 봐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앞에 피해자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지금 사기당한 거라 이거 좀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대 고소를 하셨는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방송 때문에 좀 만나갖고 제가 인터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진짜 골치 아픈 피해래요, 자기한테. 왜 그러냐? 돈은 돈대로 메꾸면 되는데 어떻게 못 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문제는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대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래요. 왜?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길 가다가 봉변당해서 맞으면 엄마라도 만나고 엄마 어떤 미친 애가 술 먹고 나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옆에 있는 다른 학부모 엄마랑 싸웠다 그러면 남편한테 가더라도 자기야 나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내가 사기꾼한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돈까지 뜯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러죠? 치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의 네. 뭐 본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피해당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아, 그거 극복해야 될 것 그래서 같은데. 제가 그거를 털고 다 얘기할 수 아유, 있는 그래야 될 게 것 같은데. 교수님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사님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해 준 건 그냥 인정이라 사실을 당한 건 당한 거다. 그죠? 당한 거지. 창피한 건 바보 같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누군가 그 상황에 걔 앞에 표적지로 돼 있었다면 관역으로 화살 날라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덜 맞았다 쳐라. 그냥 10점에 골드에 안 맞고 8점에 맞아가지고 빗겨난 거야. 예, 그냥 구멍만 났다 쳐라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을 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변에 얘기하시는 게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고르시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지 되지 않나요? 네, 본인이 너무 힘들면 이건 해야죠. 사실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작정하고 나를 속이는데 내가 어떻게 방법이 안 없죠. 넘어가요. 그 내가 뭐 바보라서 멍청해서 뭐 아니면 마음을 너무 많이 줘서 막 알고서도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너무 힘드시면 상담도 받아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도 요청해보시고 일단은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속이는 나쁜 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자신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빨리 잊으시고 또 새로운 분도 또 오실 거고 네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 생각하니까 이건 공소시효 다 지난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은 공소시효가 다 도과된 거예요. 지났죠. 그러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말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유사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딱 하고 싶은 게 저놈 따귀한 데만 제대로 한 대 때리고 싶다는 거야. 아, 그 가해자를. 그놈 따귀한 데를 제대로 때리고 싶다는 거야. 그것만 한번 지금 내가 할 수 있게 좀 형사아저씨 도와달라는 거야. 그럼 법상으로 절대 안 되죠. 그 보고 복귀. 피의자라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못 합니다. 아유, 딱 잘랐죠. 근데 이제 그 대지를 가깝게 해드렸어요. 아, 돼지를. 네. 대지를 좀 가깝게 해드렸어요. 네. 한번 그러니까 날라. 나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던 거고요. 네. 대지를 가깝게 해줬더니 정말 제대로 한번 때리더라고요. 슬리퍼를 그냥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여성분 빠르더라고. 슬리퍼들하고 그냥 때렸는데 쫙 소리 나는데 아우 이거 왜 이러시냐고 막 성질을 내면서 내 속이 어떻게 시원한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저분이 너 지금 따귀 때린 거에 대해서 법상 이거 폭행이다. 이거 너 형사 입건하는 거 고소할래? 그럼 내가 이 여성분 처리해 줄게 그랬더니 그건 이렇게 부어가지고도 그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못하죠.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그 신상 공개해가지고 이 새끼들 끌고 나올 때 옛날에 고유정이 머리끄댕이 잡는데 그 고유정이 머리끄댕이 막 잡는 거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막았잖아요. 그때 가끔 볼 때 내가 그런 생각 하더라고. 내가 들더라고. 내가 담당 형사 같으면
막는 척 하겠어 그냥. 전력으로 말고요. 예? 전력으로 말고. 예. 그런 생각도 오직하면 들더라고요. 근데 저 교수님 하나만 더 이거 말씀드리면 왜 이 검사님은 자기 직위를 걸어놓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절대 어디 가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을 내가 제압할 수 있고. 그러면 노출이 그리고 안 될 검사한테 누가 그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의 습성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씁쓸하네요. 아, 저도 하나만 생각난 게 있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로맨스 스캠. 네, 이렇게 뭔가 어떤 연인 감정을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경우 굉장히 문제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네,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세상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없어요. 아침은 먹었니? 뭐 아침 그죠? 먹는 걸 뭐 점심 저녁까지 다 물어봐요. 넌 뭐 하니? 오늘은 뭐 했어? 지금은 뭐 해? 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러면서 정말 뭐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맛이 확 가게 만드는 네, 지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돈을 이제 천천히 요구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약간 여성분이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나한테 정말 너무 조금 빨리 해결해야 되고 위급한 일이 있고 근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굉장히 네가 사랑하는 내가 굉장히 난처해져라는 그런 텐션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넘기고 이렇게, 싶게. 예, 그러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조금 줬으니까 또 그다음 요구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그게 수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수법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건에서 이제 뭐 일 처리가 잘 되면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내가 너 이거 한 번에 다 갚아줄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그 이상 준다고 그러겠지? 네, 다 더 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 믿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방식이 두 번째 수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친하게. 그리고 전 너무 신기한 게 마주치질 않잖아요. 안 보죠. 그렇지. 스캠은 안 보지. 안 보는데도 SNS상에서만 보는 네, 거죠. 안 보는데도 얼마나 입안에 든 혀처럼 잘 구우니까 어떻게 넘어가? 그렇게 넘어가더라니까. 네. 엄청 똑똑한 여성들이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엄청 똑똑한 여성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내가 몇 번 여기 우리 방송에 소개했지만 파병 군인이야. 맞아요. 저 이란, 이라크 쪽 아프가니스탄 많이 나왔었어 맞아요. 한동안. 맞아요. 거기에서 저 주둔 중에 미군인데 작전 중에 유물을 발견했네. 유물을. 유물을 발견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소중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너한테 전달을 이제 해줘야 될 입장이야. 페르시아 유물. 그런데 그 유물을 받으려면 세관을 통과하면서 저 돈이 들어가. 그거를 네가 좀 내주면 그거 받는 거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약품 처리된 $100짜리 지폐를 몇 가마를 구했어 지금. 거기 발견을 했어. 그놈들 아지트를 덮쳐갖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거 지금 너한테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그 세관 통과하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약품 처리 비용 얼마 받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분 한 9억 정도 뜯겼어 9억. 근데 그분 중소기업 운영하시던 똑똑한 사장님인데 그걸 당하더라고 그거를 그 미 여군 메이저. 그럴싸한 거 해가지고 보내니까 로맨스 캠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데 뭐 아는 사이건 만나는 사이건 그 연인 간의 금전 관계는 맞아. 가능하면 뭐 결혼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 홍 박사는 이제 돈 빌려달라 소리도 안 하겠지만 또 빌려주지도 않죠. 빌려주지 않을 예정이에요. 않을 예정이에요? 뜯겼나 보네. 참 이거 말랑님에 빨리 얘기하고 가야지.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지원금 있잖아요. 25만 원씩 뭐 국가에서 준다는 거. 그거 지금 카톡으로 많이 날라올 거예요. 경찰에 지금 비상 걸렸어. 저도 하나 왔어요. 스미싱 때문에. 저도 왔어요. 그 스미싱이에요. 그거 국민 지급 한다고 그러고 앱 주소 이렇게 적어놓은 그 누르면 그 순간 소액 결제 막 돼서 저 피해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지원금 관련돼서 SNS 앱 주소 찍혀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거 문자나 카톡으로 오는 거 무작정 누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스미싱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한번 하시죠. 네.